그 리스트에 써있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거고 써있지 않으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변경된 게 그 리스트예요. 안녕하세요. 시험소 옆집 아저씨 태호입니다. 오늘은 또 적합성 평가로 찾아왔어요. 뭔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적합성 평가가 최근 들어 좀 큰 변경 사항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계속 적합성 평가가 나온다라는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살펴볼 거는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에 대한 개정 사항인데 해당 고시는 12월 29일 날 작년에 개정이 됐었고요. 올해 6월 30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텀이 좀 길죠. 이렇게 6개월 정도 그리고 1년 정도 텀을 가지고 있는 개정 사항은 꽤 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정 사항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한번 어떤 내용들이 바뀌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어떻게 바뀐 건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비단 적합성 평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증 제도들에서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을 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리스트에 써있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거고 써있지 않으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변경된 게 그 리스트예요. 보시는 게 이제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기자재는 그냥 제품이라고 읽으셔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별표에 대한 내역이 바뀐 건데 이 전체 내역이 1번 해상 업무용 무선 설비의 기기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11호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11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전체가 다 엎었어요. 그래서 꽤 크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1부터 11 중에서 11 하나가 바뀌었으면은 11분의 1이 바뀐 건데 뭐가 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취급하고 이제 저희가 주로 마주치는 그런 공산품들 있죠? 그런 것들이 10개가 있으면 거기에서 최소 7개에서 8개 이상은 전부 다 11호에서 관리를 하는 품목입니다. 나머지 하나, 2개에서 3개 정도는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들. 걔들은 11호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제품들은 전부 다 11호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향이 꽤 크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인데 바뀐 거를 한마디로 줄여보자고 하면은 리부팅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형태의 포맷으로는 2019년부터 이제 이 포맷으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이 포맷으로 쓰인 이후로 꽤 시간이 오래 지났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들도 많이 추가가 됐고 탑법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인증 제품들도 많이 변경이 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스택해서 쌓아가기만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좀 관리가 어려운 지경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 자체를 기존에 있던 리스트를 엎고 전체를 리스트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예 없던 것들을 다 추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재분류해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리스트를 새로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기존에는 11호에 가목부터 더목까지 있고 1, 2, 3, 4로 있는 이 세부 품목이 총 170여 개가 됐습니다. 꽤 많죠. 개별 제품 일일이 다 써놨었어요. 근데 이제는 카목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무슨 류라고 해서 이 세부 품목도 굉장히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품목과 세부 품목은 총 74개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기존에는 개별 제품을 일일이 써놨었는데 보시다시피 뭐 무슨 제품을 개별적으로 다 써놨었죠. 근데 요렇지 않고 이제 개정된 리스트에서는 무슨 류의 형태로 많이 그룹핑으로 많이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리스트를 아예 새로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이제 바뀐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떤 기기냐, 어떤 품목, 기기 보호를 갖고 있는 어떤 제품군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시험 기준이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지는 시험 방법이 바뀌고 사용되는 장비들이 바뀌고 그리고 스케줄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과 스케줄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이외의 변경 사항이다라고 한다면은 가독성하고 좀 구체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독성은 기존에는 비고를 제일 끝에 몰아놨어요. 그래서 읽는 게 꽤 어려웠습니다. 해석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요. 뭐 이 안에서 해당이 되는 것들 뭐 위에서 1번부터 11번이 있는데 11번하고 2번하고 5번하고 7번에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아래 내용을 적용해 이런 식이에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개별 품목들에서 그때그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가독성이 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큰 거는 많이 구체적으로 됐어요.
뭐 예를 들자면 컴프레서 게이트 같은 게 있죠. 요게 뭐 하는 장비인지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뭐 통신 장비인 건가? 혹은 이제 뭐 압축을 하는 뭔가 컴프레셔와 관련된 부품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음향 장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이 좀 어려운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품만 있고 정의가 따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서는 이러한 기기류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대표적인 품목은 뭔지인지까지를 전부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가독성이 좋은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꽤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다 좋은 것만 있진 않죠. 저희가 뭔가를 바꿨을 때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인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장점 외에 단점들도 조금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품목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해석 이슈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은 자동차 전장품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안전과 운행과 관련이 없는 디지털 제어 기기라고 해서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는 그런 거죠. 차량용 청소기, 차량용 에어컨, 차량용 무시동 히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차량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별 기기류도 아니고 자동차 내장형 전동 기기도 아니에요. 내장형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전장품이야. 전장품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부품들이, 이러한 제품들이 어떻게 취급이 되는지가 굉장히 좀 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에는 멀티기기류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40개의 품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던 게 이제는 디지털 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류로 찢어지면서 뭐 카테고리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것들이 또 있어요. 뭐 자판기라던가 사무용 업무 기기 중에 일부 제품들, 그리고 아예 리스트가 추가되면서 이동형 또는 고정형 로봇 기기, 대체 이런 건 뭐 하는 제품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 기기류가 기존에는 이제 일반 등기구, 안전기, 램프, 기타 조명 기구 이런 식이었는데 일반 등기구를 이제 광원에 따라 다 찢어놨어요. 형광등이냐, LED냐, 아니면 일반 백열등을 사용하느냐. 뭐 그런 것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문구예요. 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전자회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제품들은 교류 전원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자파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전부 다 이제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리스트는 나왔는데 특정한 제품이 있을 때 이 제품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제품류로 볼지 그에 대한 부분이 해석 부분이 조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요거는 이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차차 확인을 할 거고요. 그것들은 정리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 여튼 뭐 바뀌었는데 나한테 오는 영향이 뭐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부분일 것 같아요. 고시 개정에 따른 어떻게 제품들이 바뀌었는가인데 뭐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이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공지로 올려놓은 자료이고 요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급하신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파일로 직접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비대상이었다가 대상으로 바뀐 애들. 이제 기존에는 인증 대상이 아니라서 인증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란 거예요. 그리고 살짝 이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통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통관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따로 제가 이거는 시간을 내서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통관이 되느냐와 인증 대상이냐는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법령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따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대상의 대상이 된 것들인데 레이저 용접기 및 커팅기가 인증 대상이 됐어요. 기존에도 용접기는 있었어요. 커팅기도. 그런데 레이저 용접기는 이제 특정 일반 용접기랑은 다른 메커니즘을 돌아가다 보니까 이걸 포함시켜야 할지가 굉장히 모호해서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품목이 생기면서 포함이 된 거고요. 두피 LED 헬멧과 UV 손톱 경화기가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두 제품의 공통점은 LED 모듈이 역할을 다한다는 거예요. 전원 넣으면 불 켜지고 전원이 떨어지면 불도 꺼집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조명 기기류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비대상으로 해석이 됐었고요. 근데 전부 다 이제 미용 기기류가 생겨서 여기서 관리를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터프팅 건은 좀 익숙하지 않은 제품이라 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터프팅 건이라고 하면은 커다란 천을 앞에다 걸어놔요. 그래서 여기다 터프팅 건을 쏴서
그 실을 박아 넣습니다. 그걸 많이 박아 넣고 나면은 러그가 돼요. 그 러그나 그 카페트 같은 걸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동 재봉기로 보긴 좀 어려워서 비대상이었는데 대상이 됐다. 열풍 수축기 대상으로 됐고요. 자동 캔 시머, 요거 이제 그 카페 같은 데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캔을 놓고 음료를 채우고 뚜껑을 이제 알아서 닫아서 밀봉시켜주는 제품인데 기존엔 비대상이었는데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사한 것들로 레이저 각인기와 마킹 코딩기 역시 사무기기로 해석이 돼서 관리를 받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투영기, 가변속 전력 구동기기, 그리고 라이다랑 램프, 뭐 요건 당연히 전장이라서 이러한 제품들이 이제는 대상으로 바뀌어서 이제 해당 제품들을 취급하시고 수입하신다고 한다면 인증을 전부 다 받으셔야지 판매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상에서 비대상으로 바뀐 애들이 있겠죠.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해당 리스트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사양을 그대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기방향 탈취기는 직류전원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직류전원이 아니라 교류전원을 쓰는 건 대상이란 거예요. 그 외에 이제 건전지나 충전지를 사용하는 거는 USB 또는 건전 충전 사용하는 거에 전기방향 탈취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기방향 탈취기 중에서 교류전원 대상이고 직류전원 비대상, 건전지 충전지 비대상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뱅크 크죠? 요 이제 캠핑 많이 다니시니까 파워뱅크도 많이 늘었는데 직류 입출력 기기만 비대상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어댑터를 통해서 충전하는 제품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출력 포트도 AC 뭐 100V에서 110V에서 240V까지 뽑아내는 이러한 교류전원을 뽑아내는 출력기 포트가 없고 DC 포트인 USB 포트나 아니면 시거잭 그것도 아니면 점핑 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단자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비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류전원으로 충전을 하는 이제 돼지코를 꽂아서 바로 충전하는 제품이나 무선 충전이 되거나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무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대상이 되니까 정확히 이 사양을 가진 것만 비대상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뱅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 기기들 모두 뭐든지 간에 무선 기능,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 외에 이제 무선 조작을 위한 리모컨과 같은 기능과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대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적합성 평가 유형이 변경되는 기자재인데 유형에 대한 건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시험 적합 등록으로 변경됐다라고 하면 좀 더 쉬워진 거고 지정 시험 기관으로 됐다라고 하면 좀 더 어려워진 건데 이제 7월 24일부로 자기 시험 적합 등록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져요. 아예 다른 유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지정 시험 기관으로 바뀐 이 전격 살충기 같은 경우도 전격 살충기는 전원을 교류를 쓰든 직류를 쓰든 건전지 충전지를 쓰든 전부 다 정기 안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정 시험 기관 적합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 시험을 무조건 하라라는 뜻인데 어차피 정기 안전을 무조건 받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국내 시험을 무조건 해야 했던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까지가 변경 사항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리스트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 고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를 했었고요. 다음에도 아마 적합성 평가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7월 24일부로 자기시험 적합 등록이라고 하는 적합성 평가 유형이 사라집니다. 이게 다른 거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인증 제도 자체가 큰 틀에서 바뀌는 거라 요거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해서 다시 한번 적합성 평가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품, 인증이 있다고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